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타워 브리지가 있는 이곳 템스강은 산업혁명의 주요 무대였습니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영국의 산업혁명. 그 무렵 템스강 주변 이곳 샤드 템스 거리에는 배로 가져온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하역 창고가 들어서기 시작했죠. 하지만 해상무역이 저문 뒤 창고는 쓸모없는 곳이 되어버렸고 이곳은 곧 빈민가로 전락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산업용 건물들은 대략 이제 19세기, 20세기 동안에 단계적으로 쇠퇴를 했습니다. 그 쇠퇴한 것에 대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걸 헐고 완전히 새로 다른 것을 짓거나 아니면 기능을 다한 산업용 건물을 헐지 않고 새로운 기능을 넣거나. 산업용 건물을 헐지 않고 새로운 기능을 넣으려는 움직임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시작됐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허무는 것보다 고쳐 쓰는 게 더 낫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공장이나 어떤 창고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다른 기능들을 가진 건물들에 비해서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넓고 높은 공간, 그다음에 튼튼한 구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로 변형하기가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둣가에 있던 이 하역 창고는 전망 좋은 아파트가 됐습니다. 이렇게 산업혁명 시대의 낡은 공장이나 창고는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1852년에) 세워져 꽤나 역사가 깊은 킹스크로스역. 지금은 런던 중심부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유럽의 교통과 산업의 중심지였죠. 하지만 100년쯤 지났을 때는 제조업과 물류업의 쇠퇴로 이 주변 땅은 거의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킹스크로스역은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심지어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 촬영 당시 주인공 해리가 호그와트 마법 학교로 가기 위해 통과한 9와 4분의 3 플랫폼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한때 빈민촌이었던 이곳에 이런 마법 같은 이야기는 처음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In the 19th century, this was the centre of importing food into London. You have two major railway stations that serve the north and east of England, and they brought also the potatoes and the fish and the other commodities that London needed to live. 19세기 이곳 킹스크로스역 주변은 런던 시민들의 생필품을 보관하던 대규모 창고지대였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철도 산업이 쇠퇴하면서 뒷전으로 밀려났고 1996년 비로소 런던의 대표적 빈민촌이었던 킹스크로스 지역에 대한 재생 사업이 본격 시작되었는데요. 유럽 최대 규모로 알려진 이 사업은 6년간 7천여 명이 350차례가 넘는 회의를 거친 끝에 비로소 시행됐습니다. 100개가 넘는 합의 사항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킹스크로스 지역에 있는 산업유산에 대한 재생입니다. 이 건물 역시 산업혁명 당시 곡물창고로 쓰이던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영국 최고의 예술 대학인 런던 예술대학의 센트럴 세인트 마틴 캠퍼스와 사무실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곡물 창고로 쓰이던 시절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채 말이죠. We have the structural strength within them that allows them to be adapted to new uses, for use by offices, for use for education, in some cases use for residential. Those uses can fit very well within some of these old buildings. With a modern building, with a new building, it's more likely the building is designed very specifically for one use. And so it's much harder to adapt it in the future if you want to change. The old building is much more flexible and therefore will have a longer life. 산업혁명 당시 전 세계 석탄의 3분의 2를 생산하며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영국. 그 시절에 지어진 이 두 개의 석탄 하역 창고 역시 2016년부터 상업시설로 바꾸는 재생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흔히 보는 공장이나 창고가 아닌 이런 대형 가스 저장고를 아파트로 꾸미는 곳도 있는데요. 가스로 가득 찼을 때는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먼 산업시설이지만 이렇게 그 쓰임이 끝나고 나면 그 어떤 것보다 독특하고 튼튼한 구조물이죠. People will want to come here because it has character, because it has individuality, because it has some charm. If you only build modern buildings, then people will get bored and tired of those buildings very quickly. Oh yes, we've seen those buildings, now we go to the next set of new buildings. But if you have the mixture of the past and the future together, then people will continue to go there because the sense of permanence, the sense of continuity is in that place. And that's what we're trying to achieve. We're trying to link the past with the future. 이렇게 킹스크로스 재생 사업의 성공 뒤에는 낡고 오래된 공장이라는 숨겨진 자산이 있었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의 길을 걸었고 그 내리막을 경험하기도 한 영국은 산업 유산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중입니다. 산업화를 이룬 도시에서 창고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창고라는 건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적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도시든 창고는 수십 개가 아니라 수천 개, 수만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든 간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나라도 그 어느 도시들 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조업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물품을 만들어 쌓아둔 창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유산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지금. 네. 산업의 역사가 100년이 채 되지 않는 우리나라. 울산이 특정공업센터로 지정된 것도 1962년에 와서의 일입니다. 목격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울산으로 여행했습니다. 그야말로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우리나라의 산업이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불과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 울산. 그 사이 그 역사적인 울산 특정공업센터 기공식 현장은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진 듯 했습니다. 지역의 한 기업이 이 하나의 기념비로 남겨놓기 전까지는 말이죠. 6월 1일은 이제 울산이 시로 승격한 날이고, 그 다음에 92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62년에 여기서 기공식 했으니까 딱 30주년이 되는 해가 되고, 그걸 기념했는데 참 재밌게도 이제 당시 여기 있던 회사, 즉 동양나이론이라는 회사가 그 임직원들이 이제 자기들 이름으로 이비석을 세웠거든요. 전 그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그때 이비석마저도 안 세웠으면 이 장소에 대해서 아마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잊혀졌을 것 같아요. 오직 이 기념비만이 기억하고 있는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 그런데 이곳 장생포에는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이 열린 당시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오래된 창고 하나가 있습니다.
기공식 현장과 불과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말이죠. 지금 그 제 뒤로 보이는 그 공장이 있는데요. 아래쪽에 꽃이 피어 있는 그 위쪽이 되겠습니다. 이 장소가 가진 의미는 지금의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실시하면서 그 역사적인 첫 고동을 울린 발파를 한 그 위치가 되고요. 1973년에 지어진 이 6층 건물은 원래 수산물 냉동 창고였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많이 썩어 있네. 하지만 15년 전에 이미 그 기능을 잃은 채 위층 일부만 사무실로 쓰이던 형편입니다. 과거 그 시대가 우리가 이제 동해안에 오징어가 많이 잡히고 원양업이 되게 이제 화랑을 누릴 시절이었기 때문에 수산물 가공 산업은 꽤나 괜찮은 산업이었고 또 어항이 있는 곳이면 늘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장생포가 원양어업의 근거지였던 시절에는 이 큰 건물의 4층까지가 모두 가공 공장과 냉동 창고였지만 어업이 저물면서는 오히려 애물단지처럼 보이던 곳. 하지만 이 건물의 진짜 가치는 우리나라 산업의 역사와 장생포의 과거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업 입국의 어떤 그 시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라는 데 착안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저희가 매입할 수 있었던 건물이 세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단순히 기념관만으로는 이 공간들을 다 채워내기가 어려워서 예술 창작소와 결합해서 두 가지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만든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지난해 복합문화시설로 문을 연 마포문화비축기지의 재생 과정은 어땠을까요? 이때는 마침 문화마당에서 한 달에 한 번 모두의 시장이 열리던 날. 지금 나온 게 저희 아내랑 같이 하는데 이런 패브릭이거든요. 네, 이 패브릭이 그냥 패브릭이 아니고 그 공장 같은 데서 요만큼 이만큼 남은 천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버려져요. 그럼 그걸 싹 긁어 모아와요. 그래서 그걸 버려지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방도 만들고 물병 이런 것도 만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놀고 공유할 수 있는 공공시장의 성격을 지닌 말하자면 자원의 순환을 생각하는 그런 장터인데요. 자전거 샵에 가져가도 잘 이렇게 해결이 안 됐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가시는데 고장난 자전거를 이제 가져오면 제가 이제 정비를 간단하게 해드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더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네, 그런 의미로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장처럼 이곳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산업자원의 재활용입니다. 사실 이곳은 한일 월드컵을 앞둔 2000년 말 위험시설이라는 이유로 폐쇄됐는데요. 그전까지도 그야말로 꽁꽁 숨겨진 곳이었죠. 그때 당시 이곳은 그 앞에 저기 마포구청 상산대교를 따라가는 그 메인 도로가 있었습니다만 그 도로가 그 2차선 도로였었고 거기서부터 이 기지까지 진입로에는 그 차량 통제가 전혀 안 된 아주 외딴 그 산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매봉산 자락에 석유 비축 기지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던 그때 그 시절.
5개의 석유 탱크는 산자락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는데요. 서울시는 그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이 중 하나를 미래유산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4개의 탱크는 석유가 아닌 문화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3년간 방치되었다가 국제 현상 공모를 통해 다시 빛을 보게 된 이곳. 1급 보안 시설이던 이곳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원래 탱크들이 이 진입로는 다 덮여 있었습니다. 그만큼 소중했던 그 시대에 소중했던 부분이어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콘크리트 공벽을 세우고 다시 흙을 덮어놓은.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한 과정은 석유 비축기지 구축 과정의 역순으로 다시 땅을 파내고 공벽을 뚫고 들어가서 공간을 만나는 과정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때 이제 과거에 새겨놨던 흔적들이 파보면 나올 것이다가 저희 그 땅으로부터 읽어낸 시간의 주된 컨셉이었는데, 석유 비축 기지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재활용하기로 최종 결정한 지난 2013년. 지난 40년간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기 위한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 있었던 이 부분을 모두 파낸 다음 비로소 원래의 콘크리트 옹벽을 마침내 세상 밖으로 꺼집어냈습니다. 땅으로부터 읽어낸 시간은 이렇게 건물이 가진 일종의 나이테 같은 흔적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땅속에 숨겨놓은 보물을 캐듯이 말이죠. 석유 탱크 안에 있던 둥근 천장과 수십 개의 기둥을 그대로 남겨둔 것도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곳은 여느 곳과는 다른 빛은 더 적고 소리의 울림은 더 큰 공연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문화비축기지 공간 활용의 특징이 공연장, 전시장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움의 미학을 실현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다양성들을 만들어가는 공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간마다 기획자나 예술가들이 많은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는 것들을 좀 구현하는 방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탱크들이 비움을 위한 공간만은 아닙니다. 6번 탱크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로 만든 곳이자 기존에 없던 일종의 신축 건물이죠. 그런데 이곳은 바로 옆에 있는 1번 탱크를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이곳의 철판을 모두 떼어가서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고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가 도시재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번과 2번 탱크 같은 경우는 철제 탱크가 정말 해체가 돼서 없어짐으로써 이렇게 다른 새로운 낯선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건축물이 갖고 있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 철제 탱크를 보호하기 위해 했던 콘크리트 공벽, 그리고 만들어 놓기 위한 지형에 새겨진 흔적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은 철제 탱크가 해체되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공간이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공간이 창조될 수 있다는 걸 가장 잘 보여준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은 콘크리트 옹벽을 일부 남겼을 뿐인데 마치 고대 신전처럼 기대 이상입니다. 그러면서도
때론 영화관이 되기도 하고 때론 야외 공연장이 되기도 하는 다양한 변신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일상생활과는 조금 떨어져 있던 산업시설이었다가 문화 공간으로 돌아온 지금, 사람들은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상영이 될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둘러싸여 있어서 분위기도 좋은 것 같아요. 석유를 비워내고 이제 다시 문화를 채워가고 있는 이곳.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왜 이런 산업유산의 진정한 가치 혹은 재생사업을 통해 얻게 될 또 다른 가치를 채 알기도 전에 그런 시설들을 모두 없애거나 허물어 버린 걸까요? 그러니까 가장 컸던 건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간을 갖다 가졌을 때 조금 더 좋아지는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왜냐하면 저희 시골에 그 허름한 폐가를 갖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새로운 건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건데, 그런 인식들이 아직까지는 좀 보편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 2000년 템스강에는 밀레니엄 브릿지가 생겼습니다. 보행자 전용 다리로 지어진 이곳은 새로운 천년을 기념하기 위한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하나였는데요. 이 다리를 건너면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바로 테이트 모던 미술관. 99m에 이르는 높은 굴뚝이 말해주듯 이 건물은 원래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 건물이었습니다. We didn't want to build something new, we wanted to remake something, and it was a power station. It generated power, and now it's generating a different sort of power, which is culture and museums and history. 1947년 발전을 시작해 1981년 오염 문제로 문을 닫은 뒤 20년간 방치되었던 곳. 원래는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지만 보존하자는 목소리 또한 높았습니다. 그러던 중 국제 현대 미술을 주도하는 테이트 그룹의 제안으로 지난 2000년 미술관으로 문을 연 곳이죠. And what they did was keep the shell of the power station but transform it. So this hall that we're in now originally was full of equipment and turbines and all the apparatus of the power station. They decided to clear it and make it into this beautiful space that is now used for art and many other functions. They also took the roof off, extended it, built the gallery spaces into the building. So they were the right architects at the right time for the right project, because some people would have knocked it down, some people would have made it futuristic. They combined the future and the past together. 영국의 유명 건축가 길버트 스코트 경이 설계한 이곳은 건설 당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길이 200m에 이르는 강철 프레임 구조에 벽돌을 쌓아 올려 만든 공간. 재생 과정에서 화력발전소의 원래 모습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테이트 모던은 화력발전소 시절의 공간을 그대로 전시해 놓은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곳은 화력발전소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터빈홀인데요. 미술관이 된 지금도 터빈홀이 있던 자리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건물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이제 핵심은 이제 터빈홀. 이제 이게 이렇게 바뀐 거. 근데 이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건 내부의 터빈홀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들어가시면 바로 터빈홀이 있던 곳이 터빈을 다 드러내고 여기에 공간을 만들지 않고 비워뒀죠.
대략 면적으로 보면 안에 터미널이 전체 건물 연면적의 화력발전소 연면적의 한 60%를 차지합니다. 그 공간을 그냥 비워두고 일종의 공공공간, 퍼블릭 스페이스로 비워둬서 다목적 홀로 지금 사용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건축가의 강력한 의지, 그다음에 건축가가 건축주를 설득하는 작업들이 없었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높이 35m에 이르는 천장의 이 넓은 공간은 테이트 모던에서 그 자체만으로 특별 전시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테이트 모던은 기계로 가득 찼던 산업유산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이트 모던은 재생 이후 맞은편에 있는 세인트 폴 대성당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전망 좋은 자리가 되는 뜻밖의 행운까지 얻었습니다. 이곳은 화력발전소 시절에는 산업의 상징이었고 테이트 모던이 된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는 산업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유럽에는 이제 버려진 산업용 건물이 많고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다. 따라서 유럽은 산업유산을 재활용하는 거에 익숙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유산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그 건물, 산업용 건물 자체가 아름답냐, 뭐 멋지냐, 크냐, 작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산업의 몰락은 전 세계 대부분의 산업 도시가 한 번은 겪게 되는 하나의 숙명 같은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버려진 산업 공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재생 사업 또한 이제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된 공장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요. 지난해 부산 지역 최대 규모의 이곳 문화복합시설이 문을 열면서 이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죠. 현대적 감각을 지닌 이색적인 공간이 원래는 공장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곳은 공장이 처음 설립된 해를 기념해 아예 F1963이라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곳 공장의 추억을 담아 기획전까지 마련됐습니다. 그건 바로 2명의 기획자와 22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특별 기획 프로그램인 철인전. 한때 산업의 현장이었던 이곳에 철과 사람을 주제로 한 전시를 기획한 것만으로도 꽤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철인 전시는 이 F1963이라는 공장이 예전에 와이어 로프를 생산하던 공장이었거든요. 그 공장의 어떤 역사적인 정체성을 좀 살펴보고자 해서 어떤 철의 상징적인 의미를 좀 들여다보고자 하는 전시입니다. 전시 공간이라는 데 매력은 이 공간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고 매력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실제로 뭔가 생산했던 어떤 물질이나 거기에서 움직였던 인간의 노동이나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설립 이후 45년간 강철선으로 꼬아 만드는 와이어 로프를 생산했던 이곳은 공단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저 평범한 공장 중 하나였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은 어떻게 해서 이런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던 걸까요? 2016년도에 부산 비엔날레 특별전을 여기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좀 호응이 좋았고 해서 2017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 해에 부산시와 고려제강이 협력을 해서 이런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공장이 아닌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F1963의 또 하나의 명소는 바로 이 커피 전문점인데요. 그 규모도 규모지만 과거 여기서 생산하던 와이어 로프를 활용한 이색적인 공간 장식 때문에 더 인기입니다. 저희가 그 건물을 개조하면서 쓰레기는 하나도 안 나간다. 콘크리트 바닥 잘라낸 것도 다 재활용했고 철판도 다 재활용했고 심지어 트러스 같은 경우도 재활용해서 가구를 만든다든지 창호 같은 경우도 있는 걸 그대로 보존하고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을 버리지 않고 다 사용하는 방식으로 한 부분을 좀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곳 F1963은 원래부터 존재하던 공간의 재배치인 셈입니다. 동시에 산업유산 재생 사업은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쓰레기가 아닌 또 하나의 자원으로 만드는 일이죠. 우리나라는 특히 옛날 건물들이 많지 않고요. 유럽이나 일본, 중국에 비해서나 동남아시아에 비해서도 정말 그 좀 유산이 없는 편이죠. 오래된 건물들이 특히 건축물들이 없는데 그런 건물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옛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 역사성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시간성과 역사성을 이게 몇 년도에 쓰던 건물이구나, 어떤 목적으로 썼구나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고 재활용 차원에서도 뭐 보존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기업 스스로 낡은 공장을 재생하거나 기업의 역사를 지키려는 경우는 우리보다 일본이 먼저입니다. 이곳은 1987년 일본의 한 맥주 회사가 직접 문을 연 일본 유일의 맥주 박물관인데요. 이들은 1876년 독일 베를린에서 배운 맥주 제조술을 바탕으로 일본 최초로 맥주를 만든 기업이고 박물관은 그런 맥주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만든 곳이죠. 그런데 눈길을 끄는 건 이 맥주 박물관이 1890년 당시 설탕 공장으로 지은 영국식 건물이라는 점입니다. 또 박물관이 되기 전인 1965년에는 정맥 공장, 그 이후에는 자료관으로 쓰이던 곳이죠. 이 때문에 이곳은 건물 그 자체만으로도 150년 가까운 일본 맥주의 역사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장소입니다. その薩摩藩というのは明治維新の時に、その殿様島津斉彬が、海外から初めて日本に西洋式の工場を持ってきた、そういう人物だったので、殿が、目指した、日本の近代化っていうのを家臣たちもぜひこの北海道の地で、やっていこうと、そういったような考えが当然あったと思います。 1980년대 이곳에 있던 맥주 공장이 교외로 이전되는 바람에 시내 중심가에 빈 공장 건물만 남았던 적도 있는데요. 그때 있던 6개의 공장 건물은 1993년 영화관과 상점가가 있는 복합 쇼핑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했습니다. 거대한 굴뚝과 붉은색 벽돌의 공장 건물을 허무는 대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재생의 길을 선택했던 거죠. 普通は全て更地にしてしまって単なる普通の住宅を建てるっていうのは、一般的な例なんですけども、それ以前にでもですね、古い建物をうまく使って、新しい施設にリニューアルをしていくっていう例が日本でも少しずつ見られていたんですね。でここの会社の方は多分これだけの、北海道の歴史に関わってきた工場っていうのを、ぜひ残したいという思いが、多分あったんだろうと。 이곳을 이렇게 현대식 건물로 재생했다고 해서 원래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중 하나가 1907년에 지어진 맥주 저장고 건물 안에 있는 이곳 양조장. 일본 최초의 맥주 공장의 이름을 그대로 따 10년 전부터
그 맛을 재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곳 건물과 맥주는 세대를 뛰어넘어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当時はもうほとんど手動で、今と違って、部屋全体が冷やしてビールを冷やしてるという時代ですので、蔵の中入るのにも真夏でも冬の服装中にいっぱい着込んで入って、仕事をしたという思い出があります。 4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맥주 저장고였던 이곳은 이제 맥주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변했는데요. 그래도 변함이 없는 건 세 개의 터널로 된 이곳의 건물 구조입니다. これノンアルバッチリはいどうも乾杯 비록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다른 용도로 쓰이긴 했지만 그때마다 똑같았던 점은 공장의 옛 모습을 지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やっぱりこうせっかく先人たちが作ってくれた、貴重な財産ですから、すでにあるものを使わない手はないなと。やっぱりその時の重みっていうんですかね、刻んできたものがこの建物の中にこう定着してますので、これは全く新しい建物を建てるのとはもう想像もつかないぐらい素敵な空間になるはずなんです。 붉은색 북극성으로 상징되는 이곳. 이 별은 처음에는 개척을 상징했지만 지금은 산업유산이 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하나의 좌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울산 장생포에 있는 냉동 창고도 재생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곳은 예술 공간인데요. 과거 냉동 창고가 있던 바로 이곳 2층에서 4층 사이입니다. 예술의 창작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소비의 공간이기도 하고 유통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4층과 3층에 예술 창작 활동이 일어나는 스튜디오라든지 작업장이 된다면 그 밑에 있는 2층은 여기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기획된 상품들이 전시되고 공연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사실 여기에는 예술 창작소 외에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기념관이 1층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 냉동 창고가 상징성을 가질 수 있었던 건 건물의 역사나 규모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산업관광이라는 게 그 산업시설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업체들과의 어떤 문제가 보안, 디자인에 대한 어떤 보안 여러 가지 문제가 충돌했지만 저희는 이제 관조자의 입장으로 그들의 시설을 높은 곳에서 조망하면서 즐길 수 있는 산업관광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도 이 세창냉동이 갖고 있는 매력이고 정유공장의 밤에 빛나는 울산의 불빛은 사실은 어떤 관광 상품보다 매력이 있다고 본다면 그걸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이 돈을 들여서 만든 공간이 아닌 이 세창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매력이 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할 때는 오히려 잘 보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낡은 공장은 산업의 불빛이 희미해질 즈음 오히려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곳이죠. 그게 바로 울산이 산업유산 재생에 관심을 두는 이유입니다.
건물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뭐 몇백 년을 갈 거라고 우리 예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정 시간이 닿았을 때 이것을 헐고 새로 짓고 하는 계속 반복된 활동을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한 번 지어진 건물을 가능한 오랫동안 쓴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산업유산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산업유산을 재생한다는 것은 하나의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요. 그걸 가장 잘 보여준 도시는 프랑스 낭트입니다. 이곳은 섬과 바다가 맞물린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한때 프랑스 전체 선박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조선업이 발달했던 도시죠. 하지만 1987년 디비종 노르망디 조선소가 마지막으로 문을 닫으면서 조선소 공장은 낭트섬의 흉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7,000명의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때 도시의 자부심이었던 조선업의 쇠락은 분노를 넘어 도시 전체를 절망에 빠뜨렸던 거죠. Ça a été très dur, très triste, parce que la construction navale à Nantes a perduré pendant au moins 2000 ans, parce que voilà, et c'était le dernier chantier qui fermait à Nantes. Et on était fiers de tous les bateaux qu'on construisait, et surtout il y avait pas mal de gens qui se sont retrouvés en dehors du travail, au chômage. Et ça a été terrible pour beaucoup, il y avait même eu des suicides qui se sont faits parce qu'ils étaient rejetés. 그렇게 절망에 빠진 도시를 구하기 위해 낭트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산업유산 도시재생. 오래전부터 무역항으로 이름을 날렸던 낭트는 가장 먼저 오래된 공장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성처럼 보이는 이 비스킷 공장도 그중 하나죠. 이곳 지금의 이름은 국립예술센터 르리우 유니크. 1800년대의 과제 공장이라는 믿기지 않는 놀라운 변신. 여기에는 도시를 살리겠다는 낭트의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Ça n'est pas une ville avec un très fort patrimoine, avec un très riche patrimoine. Si vous prenez une ville comme Bordeaux, par exemple, vous avez un patrimoine architectural très fort. Nantes, ce n'était pas le cas. Et puis, on parle de la fin des chantiers navals, mais auparavant, il y a eu les bombardements de la ville en 1943 qui ont détruit une grande partie de la ville, qui a été mal reconstruite. Donc on ne pouvait pas créer l'attractivité de la ville uniquement sur son patrimoine. 1990년대까지 폐공장 일대에서 예술축제 레자 루이메를 6년간 이끌었던 장 블레즈. 그는 도시의 몰락으로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였죠. 또 그즈음 시장에 당선된 사람이 바로 장 마크 에로입니다. 이후 총리와 외무부 장관까지 거친 그는 누가 뭐래도 낭트 도시재생의 1등 공신입니다. Et quand je suis arrivé à la mairie, 1989, Nantes connaissait une crise économique avec la fermeture des chantiers navals. C'était la fin d'une histoire industrielle, celle des chantiers navals qui avait toujours été liée avec l'histoire de Nantes depuis plusieurs siècles. Donc c'était un traumatisme. Et donc en même temps, plutôt que de se décourager, plutôt que de désespérer, on s'est dit on va redresser la barre, on va remonter la pente, on va retrouver une énergie dans nous, dans nos forces. 낭트는 2000년부터 도시재생에 뛰어들면서 국제상업지구가 되려던 종전의 계획을 접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절망감을 없애주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죠. 스튜디오와 콘서트홀이 있는 이곳도 그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예술 공간의 기초가 된 것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조금은 초라한 벙커입니다. C'est-à-dire qu'on ne peut pas puiser son inventivité sur rien, sur du sable. Et donc, c'est important pour un architecte de pouvoir considérer l'histoire. On travaille avec l'histoire de l'architecture depuis tout temps. La culture d'un architecte, c'est la culture depuis que l'homme construit quelque chose jusqu'à aujourd'hui. Et donc, travailler sur un territoire qui a un passé, c'est important pour nous, c'est important pour de montrer qu'on est dans le fil d'une histoire. Mon père a travaillé dans cette usine, c'est important aussi pour moi de montrer que cette usine, on n'en fait pas table rase, on n'oublie pas le passé. 낭태의 도시 재생에는 다른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기발한 상상력이 녹아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이곳 낭트 출신의 19세기 공상과학 소설가이자 80일간의 세계 일주의 작가인 쥘 베른입니다. 그리고 2007년 낭트 프로젝트의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쥘 베른의 작품 속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든 이곳 기계동물 테마파크의 개관입니다. 비행기나 잠수함, 우주선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늘을 날고 우주와 해저를 모험하는 글을 썼던 쥘 베른. 그의 작품 해저 이말리를 생각나게 하는 이 회전목마는 지역의 대표 산업이었던 기계를 결합해 만든 놀이기구죠. Alors, spécialement pour le carrousel des mondes marins, ce qui nous intéressait, c'était le thème de la mer, parce qu'on est dans la ville de Jules Verne, que c'est un port. Jules Verne a passé son adolescence dans la maison qui est là-bas en face, et que les thèmes de la mer, ils sont à partager dans toutes les cultures. C'est le thème c'est les marins, c'est les monstres marins, c'est les pirates. Il y a un imaginaire incroyable autour de la mer. 일명 공상과학기계의 섬으로 불리는 이곳은 예전에 조선소가 있던 바로 그 자리.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기계의 움직임을 이용한 다양한 동물 모양의 놀이기구입니다. 공장 지붕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곳이 바로 기계동물 체험장인데요. 이런 기계동물의 관절에 쓰인 건 역시 조선소에서 버려졌던 고철입니다. 이렇게 기계로 만든 다양한 기계 동물들이 인기를 끌면서 이곳은 가장 독창적인 놀이기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때 조용했던 낭트섬이 이곳을 찾아오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로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고 도시 재생으로 이곳의 인구도 13,0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C'est une expérience incroyable. D'être dans se faire transporter par une machine, c'est fantastique. Moi, j'adore ces objets qui sont très beaux et voilà, avec plein d'ingénierie, donc c'est magnifique. C'était merveilleux, c'est comme devenir un enfant, c'est génial, c'est super, vraiment intéressant. 처음 개장 이후 다양한 기계동물을 꾸준히 만들고 있는 이곳 테마파크. 그렇지만 이곳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고 가장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동물은 따로 있습니다. 높이 12m, 무게 48톤에 50명이 탈 수 있고 심지어 3km까지 이동할 수 있는 놀이기구. 바로 이 기계 코끼리입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구조물인 선박을 만들던 이곳.
선박이 떠난 그 자리에 지금은 육지에서 가장 큰 동물인 코끼리가 있는 셈입니다. Et puis quand Jean-Marc Ayrault a dit mais maintenant, ce qui a été une catastrophe au moment de la fermeture, c'est une chance incroyable parce qu'au cœur de la ville, il y a des dizaines d'hectares libres et Nantes peut réinventer son centre-ville. Et donc il faut qu'on réfléchisse au nouveau centre de la ville. Et à ce moment-là, on a été le voir, on a dit nous on a un projet parce qu'il faut donner une âme à ce territoire, c'est le projet des machines et il va commencer par un grand éléphant. Voilà. 사실 기계 코끼리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기계 동물이 아니라 실제 걸을 수 있는 동물을 만들기 위해 컴퓨터 공학자의 도움까지 받았는데요. 이 모든 자연스러운 동작은 그런 숨겨진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더구나 기계동물 테마파크는 조선업의 몰락으로 슬퍼했던 낭트 시민들에게 과학과 예술의 결합이라는 또 다른 산업의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Ce qui est important, c'est de conserver la mémoire quand même. C'est de se tourner vers le futur, d'être très contemporain et en même temps de conserver la mémoire. Bon, et je pense que les villes qui ont subi ces traumatismes-là, qui ont subi la perte de leur industrie, doivent toujours penser à la transformation plutôt qu'à la table rase. 이제 낭뜨에서 조선업은 지난 시대의 유물입니다. 하지만 30년 전 막을 내린 조선업이 없었다면, 이런 공장이 없었다면 이 기계동물 테마파크는 불가능했을 도시 재생이죠. 이렇게 낭트는 낡고 오래된 것이 때론 더 창의적일 수 있다는 것을,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생은 개발의 반대편에 서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개발이 아니고 재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개념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생은 개발의 한 부분입니다. 개발의 한 부분인데 뭐가 다르냐면 합리적 개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이 재생이에요. 산업유산 도시재생은 도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개발이면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입니다. 또 낡은 것을 통해 혁신하고 과거의 공간에서 미래의 시간을 만나는 방법이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산업이 남긴 오래된 유산인 낡은 공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